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기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수능 문제 나와요. 수능 문제 나와요. 수능 문제. 정확히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수능 문제에 출제가 된다. 그것도 킬링 파트 3점짜리 문제 출제가 됩니다. 네, 좀 중요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을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바다 위에 공기가 있어. 그럼 바다 위에 공기가 있으면 그 공기는 습도가 높을까 낮을까? 높겠지. 대륙 위에 공기가 있으면 그 공기는 습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겠지. 그 다음 북극, 남극처럼 고위도에 존재하는 공기가 있어. 추울까 따뜻할까? 추워요. 저위도, 적도지방에 공기가 있어. 추워 따뜻해? 따뜻해. 혹은 엄청 뜨겁겠지. 그런 것처럼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존재하는 공기의 특징이에요. 공기의 성질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 즉 그 지역에 존재하는 온도적인, 습도적인 특징들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공기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저위도에 존재하는 공기라고 하면은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높다. 고온이 될 것이다. 그럼 만약에 저위도에 존재하는 공기, 또 저위도야? 고위도가 돼야 되겠죠. 고위도. 고위도에 존재하는 공기라고 하면은 그렇지, 저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만약에 세 번째, 대륙에 존재하는 공기라고 한다면은 습도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건조하다. 그 다음 네 번째, 바다 위에 존재하는 공기라고 한다면은 습도를 많이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쵸?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존재하는 기단, 즉 이러한 공기들은 성질이 변해요. 우리는 이 성질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단의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단의 변질. 자, 기단의 성질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과 정반대적으로 바뀌는 게 보통 이제 성질이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온도가 낮은 한랭한 기단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랭한 기단. 자, 온도가 낮은 기단이 성질이 변해서 온도가 높아지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겠어? 우선 첫 번째, 뜨거운 곳을 지나야 되겠지. 그 다음, 우리가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우선 이 친구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갈 거예요. 즉, 한랭하고 건조한 기단이 성질이 바뀌려면은 온도가 높은 바다를 지나가겠죠. 그쵸? 그럼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는 충분하게 많은 수증기 공급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쵸? 그러므로 수증기의 공급이 겁나 많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이 한랭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넘어가게 되면은 수증기를 많이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름이 높게 쌓여요. 그 구름의 이름은 무엇이다? 저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저군. 됐죠? 그럼 두 번째, 뜨겁고 다습한 기단입니다. 그냥 뜨겁고 건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그러므로 온난하고 건조한 기단이야. 이 기단의 성질이 달라지려면은 온도가 낮은 바다를 지나갈 겁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온도가 낮은 바다라고 해서 수증기 공급이 아예 없어? 그건 또 아니야. 즉 공급이 적게 되겠죠. 수증기의 공급이 위에 있던 친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름이 생성되기는 생성되는데 얇고 넓게 형성되는 층운이 생성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기단의 변질이고 이거 메커니즘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기단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이야. 우리나라 기단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존재하는 기단은 크게 4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베리아 기단이 존재해요. 여러분,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존재합니다. 어디에? 고위도에. 그러면 어때야 돼? 저온, 즉 추워야 되겠죠. 그러므로 시베리아 기단은 상대적으로 한랭한 기단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시베리아는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대륙에 존재해. 그럼 습해, 건조해? 건조해.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한랭하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기단 중에 하나는 북태평양 기단도 존재해요. 자, 북태평양 기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선 첫 번째, 저위도에 존재하는 바다예요. 그럼 어때야 돼? 개 뜨겁겠지. 그래서 고온합니다. 그 다음 태평양, 바다잖아. 습도 어때? 높아야 되겠지. 그러므로 고온, 다습한 특징을 가지게 돼요. 오케이? 자,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자,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양쯔강이에요. 쌤, 강이니까 습도가 높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이라고 한들 과연 바다만큼 습도가 높겠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은 이 양쯔강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보다는 아래쪽에 조금 저위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뜨겁냐? 뜨겁진 않아. 그래서 조금 따뜻하다. 그러므로 양쯔강은 우선 첫 번째 온난하고요. 그 다음 건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네 번째로는 오호츠크해 기단이 있습니다. 자, 이 오호츠크해 기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우선 굉장히 고위도예요. 그래서 춥습니다. 근데 바다네. 그래서 다습해요. 다습.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시베리아가 한랭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계절이 주로 겨울이고요. 그리고 고온 다습은 주로 여름이고요. 온난 건조한 기단을 띠게 될 때는 언제냐면은 봄과 가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호츠크해가 영향을 주는 계절은 짧은 편이에요. 언제냐면은 초여름. 이때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됐죠?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상대 습도 배우면서. 쌤, 대한민국은 겨울에 추워요. 근데 추우면 습도가 올라가야 되지. 그치? 근데 대한민국 기후는 어때? 건조해. 왜냐? 우리나라는 겨울에 한랭건조한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 다음, 원래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여름에 겁나 습해요. 왜 습하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높고 습하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전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전선. 다시 1번입니다. 전선.
자, 여러분,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에어컨 있잖아? 에어컨을 켰어. 그럼 찬바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뒤돌아서 온풍기를 이렇게 들을 거야. 그럼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오겠지. 그럼 이게 쾅 부딪혀요. 그쵸? 즉,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탕 부딪히게 되었을 때 찬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는 그 지점이 존재할 거야. 그쵸? 그 지점에 대한 설명이 바로 전선입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서로 다른 공기가 충돌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전선이라고 하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 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결국 전선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럼 쾅 부딪히겠죠. 그쵸? 그럼 저 두 바람이 딱 만나게 되는 이 면적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만나는 모든 면적을 다 전선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지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선면이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닿겠죠. 지표면에. 그쵸? 저 지표면에 닿은 면, 그 지점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서로 다른 공기가 충돌하게 되었을 때 만나는 그 면, 즉 전선면과 그 전선면을 연장하게 되었을 때 지표면과 딱 만나는 그 지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지표. 이게 전선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선의 종류가 있어. 자, 원래는 뭐 폐색 전선, 정체 전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한랭전선. 자, 한랭전선은 이렇게 있을 때 파란색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찬바람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따뜻한 바람이 이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양을 거치게 돼요. 오케이? 그럼 전선면은 어떻게 생성돼?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으로는 온난전선이 있어요.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을 때 빨간색 동그라미로 반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온난전선이에요. 자, 그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위로 따뜻한 바람이 타고 넘어가는 게 바로 온난전선이에요. 그럼 전선면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누워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럼 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서는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게 있는가? 한번 봅시다잉. 자, 전선의 종류 해놓고 특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징. 한랭과 그 다음 온난. 이 두 친구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러분 항상 구름은 전선면에서 생성이 돼요.
전선 면에서. 자, 그럼 구름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겠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구름이 높게 쌓였죠. 그러면 한랭전선에서는 무슨 구름 생성돼? 저군. 그 다음 온난전선에서는 무슨 구름 생성돼? 넓게 옆으로 쌓인 층. 그 다음 우리 저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저군에선 비가 어떻게 내려요? 소나기성 비. 그렇지. 층운에선 비가 어떻게 내려요? 지속적인 비. 그렇지. 그쵸?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문제가 풀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것까지 공부를 한 후에 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 날씨에 대한 특징들을 공부하면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바람 방향입니다. 바람의 방향. 자, 여기서는 여러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거 모르면 문제 안 풀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고기압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압은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하강기류입니다. 그러므로 땅바닥에 공기가 쾅 부딪혀요. 그럼 공기가 땅바닥과 충돌함으로 인해서 퍼져나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게 되냐면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오케이? 불어 나간다고. 불어 나간다. 그 다음은 여러분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죠. 그러면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빨리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바람을 측정하는 우리가 지표면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저기압 중심에 있을 때 바람이 내 쪽으로 몰려 들어온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죠. 저기압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치? 그러므로 저기압 같은 경우는 고기압과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요. 불어 들어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저 반드시 기억하신 후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단, 전선 이런 걸 배운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뭐냐면은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자, 여러분 사전적 정의야.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이 온대 저기압은요 한랭전선과 그 다음 온난전선이 서로 충돌하면서 생기게 된 저기압이 바로 온대 저기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 이 온대 저기압이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편서풍 영향.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걸로 지금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온대 저기압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됐나요? 저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들아, 다른 거 다 괜찮아. 다른 것들은 책 보고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책 볼 필요도 없는 문제야. 이것만 집중하자. 이거 밑에 빈칸 엄청 많이 있지? 네모 박스 빈칸 많지? 그래도 적어야 돼. 펜 들어. 가자. 이건 적어놔.
자, 이건 적자. 펜 잡아. 자, 온대저기압은요. 오른쪽에 이렇게 온난전선이 있어요. 그 다음 왼쪽에는 한냉전선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따라 그려줘도 괜찮아요.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아까 그림 그렸지. 한냉전선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오고 있을 때 그 위로 뜨거운 바람이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오고 있을 때 따뜻한 바람이 그 위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전선면 서로 다른 두 공기가 맞닿는 그 면이 어떻게 형성돼? 한냉전선은 살짝 이렇게 좀 서 있죠. 경사가 가파르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 있죠. 그쵸?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름이 어떻게 생성된다고? 전선면에서 얘는 이렇게 높게 세워진다고. 하지만 얘는 이렇게 넓게 펴져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여기 한냉전선이잖아? 그럼 구름이 뭐가 생성된다고? 저군. 여기는 넓게 퍼져 있다고. 층은. 질문할게. 가운데 부분에 구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찬바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날씨가 어때야 돼? 겁나 맑아. 그쵸? 그럼 여러분, 우리 저군에서는 비가 어떻게 내린다고?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고.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고. 층운에서는 비가 어떻게 온다고? 지속적인 비가 온다고. 그쵸? 자,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얘들아, 내가 지금 지표면에 서 있을 거야. 땅 위에 이렇게 서 있어. 얘는 지금 땅바닥에 찬공기가 있니? 따뜻한 바람이 있니? 찬공기 있죠? 얘는 온도가 낮아요. 얘는 지금 지표면에 차가운 바람이 있어 없어? 없죠. 왜? 차가운 공기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여긴 따뜻한 공기밖에 없죠. 온도가 높아요. 얘네 지표면에 뭐 있어요? 찬 공기 있죠. 온도가 낮아요. 됐어? 이게 키포인트야. 그 다음은 내가 지금 이 그림 그린 게 결국 뭐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 그림 이름이 뭐야? 그것도 맞긴 한데 뭐에 대한 모시도를 그린 거야 내가 지금? 아니죠. 온대저기압이죠. 즉 여기에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는 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렇죠? 얘들아, 저기압은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고. 그러므로 이 친구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고. 오케이? 자, 내가 굳이 3개만 그린 이유가 있어.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어디에서 불어오는 거야? 남쪽과 동시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죠. 그러면 무슨 풍? 남동풍. 얘는 어디서 불어오는 거야? 여기서. 남쪽과 동시에 서쪽. 그래서 여기는 남서풍. 얘는 맨 위에 있는 북쪽과 동시에 서쪽이죠? 그래서 얘는 북서풍.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3개는 기억합시다. 오케이? 얘들아, 그 다음 이 온대저기압이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서에서 동으로. 그러므로 이 온대저기압은 항상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현재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지금은 지속적인 비가 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날씨가 맑아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저군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온도는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질 거고, 바람은 남동풍에서 남서풍 갔다가 북서풍으로 바뀌겠죠. 이거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저거 수능 문제도 나오고 여러분이 내신 대비 문제 풀 때도 꼭 나올 거야. 알았어? 그 다음 너네 셋은 기억해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 거야. 전에 수업하면 살짝 얘기했던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첫 번째, 풍향 변화. 내가 가장 처음 거부터 이야기해볼게 얘들아.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이죠. 잘 봐. 이거 적어놔. 여러분 남동풍이면은 이렇게 부는 거죠, 바람이. 그렇죠? 이거 1번. 그 다음 남서풍이면 바람 어떻게 부는 거야? 이렇게 부는 거죠. 2번. 그쵸? 그 다음 북서풍이면 바람 어떻게 부는 거야? 3번. 이렇게 부는 거지.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1번, 2번, 3번으로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 시계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 그치? 그렇지. 그러므로 풍향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응? 이거 넘어가게 되면 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 넘어가면 바람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아요. 우선 이거 세 개만 기억해두면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측정 지역이야. 얘들아, 누가 봐도 뭐야? 대한민국이죠? 놀라는 여자 좀 있기는 하지. 그래도 자, 여기 서울이죠.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잘 봐. 여기에 이렇게 온대 저기압이 있으면 제주도는 지금 현재 맑을 거고 온도가 높고 남서풍 불겠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 이 온대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쵸?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물론 이렇게 똑바로 이동하겠지만 이렇게 간다라고 해볼게. 그럼 결국 제주도는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저군이 형성될 것이며 소나기성 비가 내릴 거고 온도는 낮아지겠고 북서풍 불겠지. 서울은 어떻게 될까?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결국 이러한 날씨 변화가, 기온 변화가, 풍향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측정한 장소가 저기압, 온대 저기압의 중심보다 아래쪽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온대 저기압의 중심보다 위쪽이죠. 그러면은 변화가 안 생겨요. 이거 수능 문제 이 두 개는 정말 단골문항입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측정 지역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온대 저기압의 중심 아래쪽에 있어야 아래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였던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 오케이? 즉 저기압 중심 위로 가면은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됐죠? 저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일기도라는 게 나와요. 계절별 일기도 변화야. 야,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치를 해요. 3번이라고 하네요. 계절별 일기도.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여름이랑 겨울이 가장 대표적이야. 자, 여름은 여러분 북태평양 기단이 있죠. 걔가 고기압이야.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 어디 있어? 남쪽에 존재하지. 근데 걔 고기압이라 그랬지. 그러므로 여름은요, 남쪽의 기압이 높고 북쪽의 기압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은 남고 북저형 기압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겨울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기단이 어디 있어? 북쪽이면서 서쪽에 존재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서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 그래서 겨울은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인 서고 동저형 기압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봄이랑 가을은 묶어요. 봄, 가을. 얘네들은 기압이 좀 들쑥날쑥해. 이런 게 정확하게 찝어져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변덕스러운 날씨. 됐죠? 자, 그 다음 기억하실 거. 시험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일기도 그림을 떡 박아놓고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게?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텐데 차라리 여름과 겨울은 이러한 기압골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름과 겨울은 고기압을 나타내는 글자인 고 혹은 하이, H, 저기압을 나타내는 글자 저 혹은 L이라고 하는 글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오케이? 하지만 봄과 가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고, H, 저, L 이러한 개수의 글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지금 제가 책에 넣어놓은 그림들은 그게 해당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봄 계절에 글자 몇 개야? 저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쵸? 여러분 겨울은 몇 개 있어?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물론 여름이 조금 좀 애매하긴 하죠? 여러분도 네 개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됐어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됐죠? 10분 쉬었다 합시다.